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 동향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 5개월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이 연초에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4월에는 초반부터 시장이 출렁했고 이후에는 점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그렇죠. 또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미국 외 주식형 자금 유입 강화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금 흐름 보면 미국 외 주식형으로의 그렇죠.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그 타이틀 자체를 미국 외 주식형으로 좀 자금 유입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잡았어요. 아마 네. 지금 미국 주식도 이제 월요일 날 특히나 사후 관세에 관련해서 또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미국 시장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어떤 뭐 자금이라든가 어떤 뭐 시장 동향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약간 분산은 어쩔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자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분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미국 지수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지금 이제 고점 회복 중인 이제 미국 증시라고 네.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이 이제 영선이 가로선이 0으로 돼 있고 지금 선이 이렇게 밑으로만 네, 쭉쭉 네, 뻗어나가는 거 있는데 이게 MD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최대 고점 대비, 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계좌가 몇 퍼센트나 빠졌냐를 네. 좀 정리한 개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최대 22%까지 고점 대비.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고점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 계좌에 이제 마이너스 22%가 네. 찍히는 걸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걸 좀 측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18% 넘게 빠졌었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20%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S&P 500만 가지고 이제 일간 좀 등락률을 좀 차트로 또 정리를 네,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차트로 넘어가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전적으로 지금 어떤 이제 관세 이슈에 많이 굉장히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모습 좀 네.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완화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 반영하면서 지난주 말고 그 직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까지 9거래일 연속 이제 또 S&P 500이 또 상승하기도 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 직전까지 이제 금요일 기준 올라왔고 이제 월요일 기준에서는 이제 4월 2일 이제 스타트를 한 시점을 넘어섰다라는 네, 네.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한 충격을 일단 뭐 지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회하고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금의 흐름은 어떠한지 일단 저희 오늘 가장 굵직한 주제가 미국 외의 그렇죠. 주식형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금 유입 좀 볼까요? 네, 우선 자금 유입을 한 가지로 정말 말씀드리면 미국 외의 주식으로 좀 분산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최근 52주 기준으로 최근 네. 52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식 내에서 이제 미국 주식 뭐 미국 대표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섹터 산업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좀 네. 묶어보고 다음에 미국 외의 주식형으로 좀 묶어봤는데 지금 이제 가장 상단에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미국 주식형입니다. 네. 축은 이제 오른쪽이에요. 자금 규모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압도적이죠. 절대적으로는 크죠. 그죠. 네. 거의 최근 52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적 거의 한 8천억 달러 정도 네. 자금이 들어왔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최근 52주 동안 볼 수 없었던 패턴입니다. 지금 거의 한 3주 연속 하락을 했고 이제 지난주에 그러네요. 조금 이제 3주 연속 좀 유출이 됐었고 네. 이제 지난주에 조금 들어오긴 했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좀 크진 않았어요. 다만 그 밑에 있는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미국 외의 주식형들 네. 대표적인 게 뭐 선진국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네.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좀 포함이 되겠죠. 지금 뭐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미국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약간 강하게 네. 거의 한 최근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자금 들어오고 있고 이제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규모가 오히려 좀 더 세게 들어온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밑에 이제 맨 밑에 이제 녹색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미국 단기물인데 네. 조금 이제 진정되는 국면이긴 해요. 그러네요. 지금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변동성 커지는 국면에서 자금 확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변동성 줄어드는 국면에서 지금 자금 뭐 정체되거나 네.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좀 어김없이 약간 빠지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지금 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해당 뭐 카테고리나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기계적으로 올라간다. 그건 요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네, 다만 네. 시장의 관심이 이제 미국 주식형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이제 미국 외의 주식으로도
가고 있다 네. 정도 어떤 시장의 관심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자금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주식으로 좀 이제 관심 가고 있구나라는 거 이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입에 얘기를 했듯이 올해 시작된 지 이제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좀 전에 봤듯이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 주식에 국한돼 있던 시장의 관심이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했던 이유 트리거가 됐던 건 역시 2기 행정부, 2기 집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부지런히 그렇죠. 하고 있기 예, 때문이 부지런히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네. 지금 부지런히 또 하고 있고 아마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압축적인 이 행정 명령들, 네. 행정 조치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 좀 느끼고 있고 네. 다만 지금 이제 화면에서 지금 차트로 보시는 게 이제 행정 명령만 좀 네. 따로 이제 추려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권한으로 발하는 네. 행정 명령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리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 가장 이제 기존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저기 검정선 네. 여기 트럼프 1기였고 맨 왼쪽에 있는 이 붉은 선. 예, 붉은 선이 네. 지금 트럼프 2기입니다. 지금 4월 29일까지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각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기존 정권들을 이제 모두 이제 네. 지금 압도하고 아마 이런 추세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지 임기 시작한 지 10% 지금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죠. 임기 경과 기준으로 네.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쭉 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들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외부를 향해서 발하는 네. 외부에 이제 표시해서 보여주는 게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속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이 트럼프 특성상 어떤 성격상 굉장히 좀 앞으로도 많이 쓸 우려가 좀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피로감도 네. 굉장히 높아졌고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한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일단락되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파월 연준의장 해임 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2018년에도 역시나 같은 패턴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권한이 나눠져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얼마든지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네, 네.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불안감을 그렇죠. 키울 수 있다라는 네. 거.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주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행정 네. 조치들을 좀 정리를 한 카테고리 제가 좀 계속 네.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까지 나온 것들 이제 테이블로 좀 정리한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뭐 관세, 무역균형 재조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관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다만 이 경제 활성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 않다 네. 보니까 이게 아예 나오진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병만 특히나 주진 않겠죠. 뭔가 약도 주겠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그렇죠. 민감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세 이슈들이 좀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네. 좀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좀 기대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권 초기에는 당장 좀 시장에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도 뭐 결국은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기대를 갖고 볼 만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산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자금의 흐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어쨌든 주요 지수들은 충격을 받았던 이후에 충격을 좀 회복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구체적인 ETF들은 어떤 것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걸 좀 짚어보죠. 네, 우선 특징 ETF들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일 것 네.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에 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제 1월달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나와서 이 AI 칩 관련 규제를 하겠다. 네. 그 이제 5월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그거에서 뭐 폐기할 거다라는 부분들 나오면서 네.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이슈들 좀 완화가 되면서 주가 자체도 좀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황색소가 나타나 있는 게 이 미국 반도체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이 SOXX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최근에 좀 반등 흐름 이제 직전에 상호관세 충격을 회복을 일단 했다. 다만 자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 측면에서는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있다. 네. 좀 유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좀 미국 외 쪽에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선진국 제외를 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선진국에서 내에서. 미국을 제외한 네, 그렇죠. 거. 선진국도 네.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네. 미국을 제외한 미국 외 국가들이죠. 그거 내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이제 주가 상승률이 동력이 강한 기업들을 묶은 ETF가 있어요. 네. 해당 ETF가 지금 신고가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서도 지금 신고가, 미국은 지금 신고가 회복 중이지만 미국 외에서는 지금 신고가 찍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다라는 거 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로 다시 좀 돌아보면 네. 미국 항공방위 산업 ETF 역시도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좀 달성을 했습니다. 방산이 계속 좋네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작년 12월 달에 절었던 건 결국 뭐 국방 예산 감축. 그 부분에 대한 우려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네. 우려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려가 좀 종식이 됐다 보니까 다시금 좀 회복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지수단으로 좀 이제 뭐 특정 네. ETF가 아니라 좀 개별 지수 여러 이제 지수단으로 좀 넘어와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지금 이제 주요국 증시 좀 EPS 추정치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이제 좀 빠지고 있긴 해요.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전 세계가 다 빠지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블룸버그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항생테크라든가 뭐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는 좀 EPS 추정치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이고 네.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익 추정치의 변화 역시도 그 흐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으니까 우리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은 좀 두 가지 ETF를 좀 말씀을 드릴 네.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전체적인 게 어쨌거나 결국 이제 분산이라는 네. 키워드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링크 보시면 이제 지난주 발간한 그 포트폴리오 ETF 네. 포트폴리오 자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ETF는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입니다. 네. 중국 이제 글로벌 리더를 기업들을 좀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지금 이제 검정색 선은 이제 전 세계 지수 그리고 밑에 주황색 선으로 깔려 있는 게 중국 글로벌 리더 네. ETF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 기간 이제 부진한 흐름 좀 보이고 있다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정책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빠르게 좀 따라잡고 네. 있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해당 ETF 같은 경우는 홍콩에 상장되는 이제 중국 지수 ETF고 종목을 좀 어떻게 좀 골라내냐. 지금 이제 팩트셋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섹터별로 하부 산업별로 해서 이제 대표 기업들을 이제 2개씩 추려내요. 매출 기준 상위 네네네. 2개씩을 좀 뽑아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매출이 일정 이상 나오는 기업들을 좀 추려냅니다. 예, 네. 뭐 중국 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해당 이제 순으로 이제 좀 뽑아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이제 기업들을 최종적으로 좀 골라내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좀 주요 포인트로 좀 볼만한 것은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크 기업들도 좀 많이 다수 좀 포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좀 그거 외에도 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볼만한 게 중국도 이제 더 이상 고성장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중간 혹은 뭐 저성장 이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굉장히 신흥 기업들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상장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이제 독점권 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프리미엄을 받고 더 커진다라는 네.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2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AI발 훈풍에서 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게 결국 이 돈을 가지고 이 기술을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여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그 기술을 자신의 어떤 후방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이른바 이제 소위 이제 빅테크라고 네. 불리는 기업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도. 비슷한 패턴이 좀 나타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해당 ETF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큰 기업들 위주로 묶여있는 그렇죠. 이 ETF에 대한 관심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분산의 관점에서 배당 쪽 이제 현금 흐름에서도 이제 약간 미국 기업들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미국 외의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 외에서도 미국에서 또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배당 성장을 10년 이상, 네. 배당금이 10년 이상 늘렸거나 유지해온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지금 이제 FID라는 티커를 가진 이 글로벌 배당 귀족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배당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월배당 ETF였어요. 그래서 선이 좀 촘촘하게 네, 그러네요.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분기 배당으로 좀 변경이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제 분기별로 해서 약간 편차는 있어요. 음. 고르게 나오는 ETF는 아니고 약간 편차가 있고, 다만 이 전체적인 이 트렌드 자체는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러네요. 추세를 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지수 내에서 이제 미국 기업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한국 기업도 좀 편입 상에 있는 그 LG U 플러스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외로 좀 분산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뭐 현금 흐름 관점에서 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포션을 두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고, 다만 이제 배당 투자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고배당보다는 이제 배당 성장. 그래서는 지금 뭐 카테고리 단위로도 좀 자금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좀 추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미국 외 쪽으로 좀 배당 같은 것도 좀 노려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배당 성장 ETF도 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볼 수 있을 만한 ETF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글로벌X 차이나 글로벌 리더 ETF 소개해드렸고요. 이외에 글로벌 배당 성장 티커 FID 티커 갖고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죠.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은재용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